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면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세요? 아마 1등일 거예요. 1등일 겁니다.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죠. 이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겠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 공급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번에 세 번째 이 부동산 대책을 공개한 건데 대출 규제가 첫 번째였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또 고강도 대출 규제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뭔가 좀 다양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또 대출입니다. 규제가. 그러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또 난감하거든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좀 반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죠. 이번 대책 핵심적인 골자 크게 두 가지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은 더 조인다. 그것도 이제 주택 가격별로 차등해서 조인다. 네. 더 세밀하게 조인다라는 뜻이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적용됐던 규제 지역은 아예 서울 전역, 그다음에 아하. 경기도 12곳까지 확대를 한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줄이고 규제 지역은 확대해서 확대하고. 풍선 효과까지 아예 차단하겠다라는 아하.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죠. 시장을 더 강하게 통제를 해서 지금 집값이 불안하니까 네. 집값을 강제로라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짓눌렀던 역대 정책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그 역대 정책들이 과연 정책 목표를 올곧이 달성했는가를 돌이켜 보면 의문인 거죠. 아까 반복되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 그때 2017년 파리 대책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서울 전 지역이 처음으로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었습니다. 네. 당시 그럼 그렇게 강력한 통제를 걸어서 집값이 잡혔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니었죠. 네. 거래 자체가 어려워졌죠. 매물이 잠겼죠. 네. 잠김 현상이 일어났지만 집값은 떨어지진 않았고 결국 매수 심리는 버티자는 쪽으로 옮아가면서 나중에는 영끌 현상, 그렇죠. 혹은 더 똑똑한 똘똘한 한 채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가 옮겨갔지 집값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세 번째 대책을 통해서는 더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지 드러냈습니다. 네. 이 풍선이라는 게 풍선 효과 얘기하셔서 세게 쥐면 쥘수록 삐져나가는 건 더 많아지거든요. 네. 그게 바로 풍선 효과인데 글쎄요. 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미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시장에서는 자 대출 규제가 또 나올 걸 이미 다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더 강행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전세 대출을 받는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중은행,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는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요 이미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는 대출 받으러 온 사람이 북새통을 잃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사람들 제2금융권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풍선 효과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그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 하나가 이제 맞아떨어진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적용을 전세 대출까지 확대가 됐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예상이 되면서 서둘러 전세 대출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 꽤 많았단 말이죠. 지금 현재 DSR이 적용되는 게 1금융권 시중은행은 40%,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나 이런 데는 50% 네.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건 10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발표됐죠? 아직 2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제 예상컨대 2금융권으로 전세 대출 알아보려 가시는 분들 아니 급한데 가야죠. 어떻게 해요? 네.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일단 필요한 분들은 네. 2금융권에서라도 일단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가셔서 대출 문의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의 풍선 효과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은 뭐 쥘 수 있는 대로 그냥 꽉꽉 쥐어 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 지역. 네. 원래 강남 3구만 지정을 했어요. 용산하고 포함해서. 근데 이걸 서울 전체로 넓혔다는 거예요. 심지어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네. 일부 지역. 그렇죠. 이거는 글쎄요. 일단 국토부 장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투기 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기존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부가 서로 지정했다가 해제했다, 했다 해정했다 네. 논란이 됐던 그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네. 근데 국토부가 서울 전체로 지정해 버렸어요. 예. 심지어는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이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좀 있을까? 이걸 또 더 큰 넓게 또 풍선 효과가 나갈 우려는 없나요? 그 예전에 아마 실패 사례가 아마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점차 확대해 가니까 확대가 안 된 지역들에 이제 까지도. 풍선 효과 나타나니까 아예 그냥 덮어버렸죠 지금. 네. 서울 지역 아예 덮어버렸고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여기에 대해 토어제까지 3종으로 아예 다 네. 그물망처럼 덮어버린 이런 거거든요. 이유는 이걸 겁니다. 강남 3구, 용산구 외에 다른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일단은 계속해서 풍선 효과처럼 예를 들면 갭 투자를 안고 갭 투자로 이제 불리는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이런 비율들도 급증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대출 규제가 무력화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집값 오름세도 확산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3중으로 규제를 걸어버렸으니까 아마 이 지역들은 거래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를 들면 1주택자, 기존 주택자들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네. 주택이 없으신 분들도 대출 규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돈을 대출 받아갖고 이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집 사는 게 거의 네. 이제. 이제 규제 지역은 더 촘촘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자체가 많이 좀 일단은 일시적으로 많이 잠기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걱정은 이거죠. 아까 이 토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갭 투자를 막는 방안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내 전체가 다 적용되면 전세 물량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임대차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상하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고 아까 서울시 잠깐 말씀 주셨잖아요. 서울시 정책과 지금 가만히 보면 엇박자 충돌하는 지점들이 거꾸로 갔잖아요, 지금. 네, 있어요. 서울시는 얼마 전에 주택공급대책 발표하면서 추가 토어제 지정 안 하겠다. 그리고 재정비 사업 활성화시켜서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하겠다. 네. 이 방향을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런 것도 적용되면 정비사업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조합원 양도 이전 같은 것들 다 제한 걸리고요. 전매 제한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제한도 걸린단 말이죠. 그럼 재정비, 민간 사업에서 재정비가 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중앙과 지자체 간의 주택 공급에 있어서 정책 충돌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토지 거래, 그러니까 주택 거래 자체가 지금 이제 다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집값을 잡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요. 과연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